생각을 바꾸면 수익이 보인다. 역발상 투자의 문현진 멘트입니다. 자, 오늘도 많은 종목들이 급등이 나오고 많은 종목들이 급락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런 과정 속에서 우리가 가야 할 길, 상한가에 들어간 종목들 체크해보면 답이 나오겠죠. 도움되신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반드시 부탁드리면서 바로 출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오늘 시장도 버틴다에 가까운 모습이죠. 여기 위쪽에 올라와서 이렇게 왼쪽으로 옆으로 가고 있는 그런 흐름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결국은 횡보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는 부분인 것 같고요. 횡보 이외에는 딱히 이렇다 할 만한 움직임이 아니다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결국은 지금 2750포인트와 그리고 2600포인트 안에서 횡보를 하고 있고요. 그 안에서도 또 여기서 횡보를 하고 있는 모습이죠. 여기에 머물러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최근에 장단기 금리 역전차가 발생이 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3년물과 5년물의 차이가 좁혀져서 역전이 되었다는 건데요. 10년물과 22년물의 이제 금리 차도 역전이 된다면 그거 큰일이 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아무래도 증시가 더 상승하는데 조금은 애로사항을 만들고 있다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 역시나 연준의 매파적인 성격이라고 하죠. 공격적으로 금리를 올리겠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들이 지금은 시장을 더 상승하게 만들기는 조금 역부족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지금은 위로 올라갈 가능성보다는 기껏해야 버틴다 정도일 것이고요. 밑으로 내려갈 가능성이 좀 더 짙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궁극적으로 드는 질문이 있겠죠. 더 떨어진다면 이제 아무것도 하지 말고 도대체 언제까지 기다려라는 건가요? 라는 이야기가 또 나올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생각보다는 좀 오랫동안 기다리셔야 될 것 같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는 기다리는 것도 기다리는 거지만 여러분들이 사겠다라고 생각하고 이건 사도 좋을 것 같다, 괜찮다라고 보여지는 기업이 있다면요, 그 기업을 가격을 정하는 거예요. 예를 든다면은 아모레퍼시픽, 제가 방송에서도 많이 언급해 드렸기 때문에 설명해 드린다면, 아모레퍼시픽 같은 경우도 예를 들면은 지금 가격이든 위쪽 가격이든 사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15만원부터 19만원 사이 요 안에서는 더 이상 추가 매수하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아래쪽으로 내려가게 된다면, 혹여나 밑으로 밀려서 12만원 또는 10만원까지 내려가게 된다면 그때 또 이렇게 갇혀서 횡보하는 구간이 나오겠죠. 그때 추가 매수를 하겠다 생각하시고 더 이상은 주식을 사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생각한 가격이 아니면 안 산다라는 그런 마음이 좀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매일같이 주식을 보면서 오늘도 보고 내일도 보고 어제도 보고 이러면서 언제 사지 하다 보면은 하루가 멀다 하고 좀 사고 싶고, 그리고 조금 1%만 빠진다 하더라도 사야 될 것 같고, 그런 어떤 강박관념을 느낄 수가 있는 건데요. 근데 여러분들께서 만약에 그렇게 하지 않고 조금 시간을 두고 투자를 하시고 매매를 하신다면은 생각보다는 그런 조급함이 사라지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본업에 충실하시면 된다라는 거죠.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분들 중에서 주식만 하고 계시는 분들은 없을 거예요. 24시간 나는 주식만 봅니다. 밤에 잠만 자는 시간 빼고는 전부 다 주식만 생각하고 주식만 보면서 살고 주식이 제 업이에요 라고 한다면 사실 할 말이 없는데, 그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본업도 하시고 친구도 만나야 되고 사람들도 만나고 가정도 돌보셔야 되고 뭔가 조금 일이 있으시거나 운동을 하시거나 하는 여러 가지 생활에 있으시다면은 생활에 좀 더 집중을 하시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여러분들이 정한 가격, 어떤 라인이 아니면은 주식을 별로 할 게 없구나, 내가 주식을 하기 위해 태어난 것은 아니니까, 살다 보니까 좀 더 윤택하게 살기 위해서 선택하는 길이 바로 주식이라는 도구니까, 이 도구를 사용할 줄 알아야 되는데 내가 도구에 빠져 살았구나 라는 것을 깨달아야 되는 시점이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결국 2600포인트가 지지가 되어진다면은 올라갈 텐데 2800이 뚫릴 때 여러분들은 그때서야 이제는 공격적으로 좀 매수를 해도 되는갑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2600포인트가 무너지면은 여기가 일단 무너졌으니까 추가 매수할 자리를 이제는 찾으면 되는갑다, 2400이든 2200이든 내려오지 않으면 나는 안 살란다, 오늘 보니까 아니네, 아이고야 영화를 보러 가야 되겠다, 운동을 하러 가야 되겠다, 책을 읽어야 되겠다, 드라마를 봐야 되겠다, 친구를 만나야 되겠다, 집을 청소해야 되겠다, 다른 거 하시란 말이에요. 그래서 주식하는 사람들의 가장 큰 문제점이 주식을 안 하면은 인생이 끝나는 것 마냥 생각하시는 분들이 좀 많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주식은 여러분들이 삶을 좀 더 윤택하게 살기 위해서 사용하는 도구일 뿐이지, 이 도구가 내 인생 전부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결국은 지금은 여유가 있는 분들이 조금 이길 수밖에 없는 시장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조급하면 조급할수록 진다라는 그런 관점을 여러분들이 잡아 놓으시는 것이 어떨까라는 조언을 드려볼 수 있겠네요. 자, 일단 오늘도 급등 나오는 기업이 있습니다. 나노엔텍부터 사료 관련 주가
관련주가 지금 2연상에 도전해서 성공하는 모습이 나왔고요. 뭐 그 외의 기업들 누보, 미코바이오밴드 그리고 CBI까지 이렇게 급등 나와 있는 게 보이고요. 10% 이상 올라오고 있는 기업은 이제 비덴트부터 해서 미래생명자원까지 뭐 이렇다 할 만한 공통점이 있는 테마가 아니라 좀 중구난방으로 올라오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는 장세가 연출이 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10% 이하로 빠지고 있는 기업들은요, 진양산업부터 해서 뭐 스펙 관련주는 급등 나왔다가 바로 빠지니까 이런 거는 절대로 잡아서는 안 된다 보시면 되고요. 요즘에 실적이 안 좋아서 관리 종목에 빠지는 기업들부터 해서 조금은 안 좋은 기업들, 그러니까 재무가 별로 좋지 않았던 기업들이 푹푹 빠집니다. 이런 기업들은 회복하기가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역시나 재무를 보고 투자하시는 것을 추천드리는 바고요. 일단 오늘 급등 나왔던 종목을 하나하나 살펴보게 된다면 먼저 한일사료인데요. 한일사료 같은 경우는 지금 2연상 도전에서 성공하고 있는 모습이죠.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 한일사료와 같은 사료 관련주들이 어디까지 올라갈지는 정확하게 알 수가 없으나 일단 뭐 엄청나게 폭등할 것 같지는 않아요. 이거는 왜냐하면 일시적인 테마에 가까울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죠. 뭐 물론 현대사료는 아직까지도 점상한가 날아가기 때문에 품절주인데다가 이렇게 날아가게 되면은 진짜로 미친듯이 날아가는 것이 가능할지도 모르겠는데, 한일사료는 그거에 비해서는 좀 많이 무거워요. 오늘도 상한가, 점상이 아니라 시가만 뜨고 16%대 출발해서 상한가로 말아 올렸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현대사료는 좀 더 한 2번 정도, 3번 정도의 상한가가 남아있을지는 모르겠으나 한일사료는 제가 보기엔 이제는 뭐 내일이나 모레 하루 이틀 정도 안에 이제는 상승세가 꺾일 가능성이 높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들고 계시는 분들은 수익 축하드리고요. 잘 마무리 짓고 나오는 게 어떨까. 현대사료도 마찬가지로 지금은 상한가가 풀리는 시점에서 절반 매도하시고 나머지는 좀 더 지켜보시면서 대응하셔도 괜찮다라고 조언을 드리고 싶네요. 자, 그리고 CBI입니다. CBI는 자동차 엔진, 미션 부품 그런 거 만드는 회사라고 보시면 좋은데요. 이 기업이 지금 올라오고 있는 이유는 감사 의견을 적정받았다라는 이유로 나왔어요. 사실 상장된 기업이라면은 응당 적정을 받는 게 마땅합니다. 근데 적정받았다고 이렇게 급등 나오는 건요, 제가 오늘 아침밥 먹었습니다 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우와 잘했습니다 정말 멋져요 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밥을 먹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 거랑 똑같은 거예요. 이거는 굉장히 뭐 대수롭지 않은 일 가지고 그냥 주가만 빵 튀어 올라온 과대 낙폭주인데다가 잡주니까 가능한 형태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와 감사 보고서 적정받았으니까 주가가 급등하는구나가 아니라 이거 외에도 적정받은 기업은 엄청나게 많습니다. 거의 뭐 수백 가지가 넘어요. 그런데 이제 이 기업만 급등이 되었다라는 것은 과대 낙폭인데다가 별거 아닌 이야기 말고는 주가 올라올 이유가 없는 기업이구나 정도로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런지 이제 재무제표를 쭉 이렇게 보시게 되면은 역시나 적자가 이렇게 나고 있고 영업이익이 상당히 안 좋은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좋은 기업은 아니기 때문에 이런 기업들은 그냥 관심권에서 빼버리는 것이 좋다라고 보면 되겠죠. 자, 그리고 미코바이오메드가 급등이 나왔습니다. 미코바이오메드 왜 급등이 나왔는가 체크를 해보니까 일단 안철수 전 국민을 항체 조사를 하는 정책을 펴겠다 뭐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자가 항체 진단 키트를 만드는 회사다 뭐 그렇게 해서 지금은 좀 급등이 나온 것 같네요. 뭐 어찌됐든 얘가 급등이 나왔다라는 것은 다른 진단 키트 관련주들이 조금 움직일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뭐 대표적으로는 이제 휴마시스 이런 것들이 이제 약간의 자리를 잡으면서 오늘 양봉 조금 올라오려고 하는 그런 모습 보여지고 있고요. 수젠텍도 약간 올라오려고 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는데, 뭐 아마 지금 이제 오늘 하루 만으로 끝날 것 같지는 않아요. 이런 테마들도 일시적이긴 하나 뭐 하루 만에 끝날 것 같지는 않고 뭐 한 2, 3일 또는 일주일 정도 유지가 되기 때문에 진단키트 관련주 다시 한번 보셔도 괜찮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미코바이오메드를 보니까 진단키트 관련주가 다시 또 움직일 수가 있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진단키트에서 단기적인 수익을 조금 노리실 수 있는 분들이 나오지 않을까 라고 생각이 드네요. 자, 그리고 누보입니다. 누보 같은 경우는 뭐 저도 낯익은 기업은 아니에요. 지금 이름이 바뀌었나요? 왜 이렇게 상장되어 있는지 모르겠으나 일단 농기계 테슬라라고 이야기를 하네요. 뭐 전기차, 그러니까 전기 배터리를 쓰고 전기 모터를 쓰는 농기계를 만드는 기업인가 본데요. 어찌됐든 뭐 세계 최초 100배 효율 비료 개발이 되었다 뭐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일단 비료 관련주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스펙 합병을 통해서 2022년 3월 4일 최근에 상장이 되어가지고 저도 역시나 정보가 별로 없는 기업이다 그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제 상장된 지가 거의 뭐 이제 2주 정도 돼가는 기업이다 보시면 되겠고요. 뭐 일단은 농기계 테슬라가 될 수 있다라고 뭐 주목을 받는다라고 하는데 뭐 하는 건지 모르겠네요. 이거는 역시나 뭐 멍멍이 잡주다 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싶은 종목인 것 같습니다. 별로 그렇게까지 관심 있게 보실 필요까지는 없다 생각이 들고요. 아무래도 사료 관련주들이 지금 날아가고 있다 보니까 대체 투자 종목
종목이 없을까 해서 이쪽으로 눈이 돌아온 것 같은데 결국 이러다 보면 잡주들이 뛰어오르게 되어 있다.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뭐 그 외에도 이제 안랩 이런 것들 굉장히 강하게 올라가고 있다는 점들과 랩지노믹스와 같은 이런 진단 키트 관련주들 조금 움직이고, 그리고 역시나 비트코인 관련주들 뭐 이런 것들도 조금 보이고 다양한 종목들이 조금 보여지는데요. 지금 여러분들이 느끼실 수가 있겠지만 그냥 각종 테마주들이 지금 급등 나오고 있는데 어떤 테마가 어떻게 엮일지 우리가 지금 굉장히 알 수가 없는 시절이 된 것 같아요. 뭐 안철수 대표의 말 한마디에 지금 진단 키트 관련주들이 막 날아가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테마를 쫓아다니는 것보다는 내가 들고 있는 종목이 테마에 엮이기를 기다려보는 장세다라고 보시면 돼요. 엮이면은 정말 나는 운이 좋은 거고, 엮이지 않으면 어쩔 수가 없다라고 생각하고 투자하시는 게 맞는 거거든요. 전문가라면 그 테마를 미리 알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저희가 세력은 아니기 때문에 주가를 띄워 올리거나 주가 조작을 하거나 이런 사람들은 아니기 때문에 차트와 어떤 재료랑 그리고 뭐 기업의 분석 여러 가지 상황을 통해서 분석을 해가지고 예측을 하는 것밖에 안 돼요. 그래서 어떤 기업이 테마가 나올 것이다 라고 이렇게 예측하기가 힘든 게 제가 안철수 대표랑 친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전문가들도 그냥 내가 들고 있는 종목, 내가 투자한 기업이 테마로 엮여서 급등하기를 기다려보는 장세인데, 여러분들이 난다긴다고 한들 얼마나 열심히 한다고 한들 여기서 얼마나 해서 여러분들이 대단히 맞출 수가 있겠습니까? 여기는 뭔가 맞추는 장세는 아니다라는 걸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사고 싶다라고 생각한 종목이 있다면 가격대를 정해서 내가 원하는 가격이 아니면 안 산다라는 그런 관점으로 투자해 보시는 방법이 좋은 거고요. 두 번째, 지금은 내가 들고 있는 종목이 테마에 엮이지 않으면 테마가 형성된 것들을 쫓아다니면 안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요즘 테마가 길지 않기 때문에 뭐 정말로 하루 이틀 만에 급등 나왔다가 급락이 나와버리고 이래가지고 여러분들 잘못하면은 막사 타가지고 정말로 폭락을 맞아버리는 경우가 많을 겁니다. 그러면 계좌가 복구 불능이 되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최대한 헤쳐나가실 수 있도록 지금은 조금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다. 그것만 인정을 하고 그냥 마음 놓고 편안하게 지켜보시는 것이 가장 좋다라는 점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쨌든 시장 굉장히 어려운 상태로 형성이 되어 있고 뭐 지루한 형태가 되어가고 있지만 뭐 지루함 속에서도 재미를 느낄 수도 있을 거고, 그리고 공부하는 재미 이런 것들도 느낄 수가 있을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시기에는 나를 갈고 닦는다. 그래서 투자를 해서 뭐 수익을 내려고 하지 말고 수익을 낼 수 있는 나 자신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조언을 드리면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끝내도록 할게요. 지금까지 역발상 투자의 문현진 멘토였습니다. 고맙습니다.